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1장 뒤에 부록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과서 보면 그 요약 정리된 내용 있잖아요. 그거 한번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리뷰 쭉 하시면 좋겠고요. 그거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그 웬만하면 부록은 잘 하지 않는데 여기는 조금 인트로로 필요한 그 내용이어 가지고 조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회귀 분석이라는 건데 이 경작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래프를 많이 그리는데 그래프에 대한 기울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페이지 12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첫 번째 줄 보세요. 자, 우리 노동경제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증과학이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경제학이라는 것은 실증적인 분석도 해요. 그래서 실증은 어떤 팩트를 얘기하는 거죠. 과학이라는 말까지 붙였네. 물론 가치 판단을 나타내는 규범적인 내용도 들어가는데요. 노동경제학에서는요, 경제 변수들과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통계 기법을 사용하는데 그걸 이제 이코노메트릭스다 해서 계량경제학 그걸 사용해요. 거기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회귀 분석입니다. 자, 회귀 분석은 뭐냐면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노동경제의 이슈 중에서 1번 보세요. 자, 실업급여를 실업 상태가 있을 때 급여를 이거를 높여주면 수준을 높여주면 과연 실업기간이 증가하는가? 이거요. 실업기간이 증가하는가? 이거 두 개 간의 플러스 상관관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회귀 분석이에요. 커즈 앤 이펙트 해가지고 뭔가 실업급여와 실업기간 요거에 관심을 가져요. 또 하나 복지급여의 수준을 높여주면 자, 복지급여의 역시 수준을 높여주면 이게 사회복지정책 관련된 거잖아요. 근로의 유인이 줄어드는가?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 사람들로 하여금 복지를 잘 해주게 되면 일할 의욕을 떨어뜨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는데 진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걸 보는 거지 뭐. 프라임에 가서 뭐 종합반을 듣거나 하면 노무사 합격률이 올라간다. 진짜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확인하는 겁니다. 학교를 1년 더 다니면 학교를 1년 더 다니면 그렇게 되면 임금이 상승하는가? 이렇게요. 근로에 관련된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는가? 이거요. 이게 다 중요한 이슈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노무사 시험 공부 1년 더 하면 어떻게 합격 가능성이 얼마나 더 올라가는가? 그런 것도 명확하게 알고 싶어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이러한 다음 줄 가보시면 궁극적으로 이게 다 경제 변수들이에요. 그래서 실증과학이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경제적인 변수들 간에 거기 나와 있는 상관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어떤 관계가 있나? 그게 우선 첫 번째는 관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실업급여와 실업기간의 관계, 복지급여와 노동공급의 관계, 학력과 임금과의 관계. 근데 여기서는요, 상관관계 할 때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것도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되긴 하지만, 이거는 플러스 관계냐, 마이너스 관계냐, 아무런 관계가 없는가. 그것뿐만 아니라 크기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상관관계뿐만 아니라 경제 변수들 간의 크기에도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크기라는 게 뭐냐면 거기 한번 보세요. 실업급여를 올려줬어. 근데 $50 인상했을 때 실업기간이 얼마나의 동그라미 치세요? 복지급여를 매달 $200 인상했는데 노동시간이 얼마나 동그라미 쳐주세요. 대학학위를 획득하게 되면 임금이 계속 얘기하는데 얼마나 증가하는가. 이게 또 우리의 관심사가 돼요. 이 얼마나가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탄력성 해가지고 탄력성, 이 크기를 측정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뭔가를 측정하는, 매주하는 게 바로 경제학에서 사실 과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회귀 분석이라는 리그레션 그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게 될 거예요. 자, 예제를 통해 가지고 살짝 한번 볼게요.
자, 직업군에 따라서 임금 수준이 매우 다르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 사람들은 어떤 직업이 다른 직업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어떤 A 직업군이 있고 B 직업군이 있는데 임금의 수준이 A 직업군이 B 직업군보다 임금의 수준이 더 높단 말이에요. 아니 왜 그렇지? 이런 걸 보는 거야. 평균 임금이 높은데 왜 그렇지? 자, 그 중에 하나는요. 평균 교육 수준이다. 아, A 할 때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높은 이유가 평균적인 교육 수준이 더 높나 보다. 그러니까 교육을 많이 받으면 임금이 더 높아지는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노동경제학에서는 임금과 교육 수준을 분석하는데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임금의 수준 자체보다는요. 여기 수준이라고 해놨는데 교육 수준에 따라서 임금이 어떻게 되는가 할 때 임금 수준 이렇게 하는데 레벨이라는 것보다는요. 로그를 취한 변수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로그 값을 많이 사용해요. 이거를 로그를 취합니다. 로그. 왜는 이제 좀 나중에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거기 보시면 13페이지 가볼게요. 평균 로그 임금과 평균 교육 수준과의 선형 관계식이 다음과 같이 있다고 해요. 임금에다가 로그를 취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알파, 베타에다가 S가 이제 스쿨링 해서 뭐 교육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교육 연수, 교육 기간 이렇게 할게요. 이건 임금에 대해서 로그를 취한 값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랬을 때 왼쪽에 나와 있는 걸 뭐라고요? 거의 굵은 고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종속 변수, 디펜던트라는 말을 써요. 의존 변수, 뭐 피설명 변수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종속 변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런 교육 기간 이거를요 우리가 인디펜던트 해가지고 독립 변수, 이게 독립적으로 얘가 이제 변하는 거야. 그럼 얘에 따라서 저쪽에 나와 있는 종속 변수가 어떻게 영향을 받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알파와 베타에 대한 그 추정치를 얻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요. 이거를요. 리그레션 코에피시언트 해가지고요. 이게 다 회귀 계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귀 계수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밑에 그림을 한번 가지고 볼게요. 그림을 쫙 보시면 자, 수평축에 교육 연수 S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다가는 로그를 취한 임금을 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알파가 여기죠. 절편입니다. 교육을 하나도 안 받으면 그래도 교육기관이 빵이어도 물론 이제 의무교육은 받았지. 여기서는 뭐 대학이라든가 추가적인 대학원 교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없더라도 알파만큼의 임금은 받고요. 교육을 받을수록 이렇게 기울기가 베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교육 연수가 변화했을 때 이게 이제 델타 S라고 할까요? 로그 임금에 변화해서 로그 임금이 얼마나 변화하니 이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요게 바로 베타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시요. 자, 그래서 베타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베타를 나타내는 값은요. 잘 보이세요? 이게 색깔이 잘 안 보이네. 베타를 나타내는 이 값은요. 거기 보시면 교육 연수의 변화, 교육 연수가 얼마 변화했을 때 로그를 취한 임금이 얼마나 변했는가? 요걸 나타내요. 자, 이거 보세요. 맨 마지막 제줄에 이거 식을 어떻게 표현해서 설명하는가 보세요. 평균 교육 연수가 1년 늘어날 때, 그래서 1년 늘어날 때 발생하는 로그 임금의 변화분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타내네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줄에 고딕체로 나와 있잖아요. 로그 임금의 작은 변화는 여기요. 로그 임금이 변화했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로그 임금이 작은 변화는 이게 뭘 뜻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 거기 보세요. 임금의 퍼센트 변화와 대략 같다. 그러니까 이게 임금의 퍼센트 변화 이렇게 있어요. 퍼센트 변화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렇게요. 그게 수학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니까 알려졌다 이렇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두 직업 간의 평균 로그 임금이 0.051만큼 차이가 나면 여기 로그로 취했는데 그냥 임금이 아니라 로그로 취해서 로그로 취한 임금 A가 로그로 취한
임금 B보다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난다? 거기 보시면 0.051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은요, 임금이 이게 퍼센트 변화가 되는 거니까 몇 퍼센트 차이 난다? A 직업군과 B 직업군의 임금은 5.1%의 임금의 차이가 난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요. 로그로 이제 변수를 취했어. 그래서 두 개의 차이로 빼줬어요. 그럼 이게 바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퍼센트니까 임금이 5.1%의 임금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노경 전공하는 학자들이 임금의 로그 값을 사용해서 임금에 대해서 분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바로 그게 퍼센트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그 임금의 변화를 임금률의 변화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럼 다시요. 요거요. 베타는 거기 다음 줄에 밑줄 치시고, 그러한 수학적인 특성 때문에 베타는 교육 연수가 1년 추가적으로 상승했을 때 나타나는 임금 퍼센트의 변화율,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교육 1년 증가했을 때 임금이 얼마나 몇 퍼센트 증가했는가, 그걸 나타냅니다. 자, 이러한 데이터를요, 우리가 우리나라도 있고 미국에도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할 때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토해 가지고 먼저 우리가 스캐터, 산포도라는 말을 씁니다. 산포도 이렇게 쫙 이렇게 분산시켜서 퍼뜨려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자, 오른쪽에 표가 있습니다. 15페이지에 직업별 특성에 대한 쭉쭉쭉 해가지고 로그로 평균 나타낸 임금에다가 교육연수 블러블러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여성 근로자의 비율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그림을 보니까, 네, 여기 보시면 수평축에 교육연수가 있고요. 네, 수직축에 거기 보면 로그로 나타낸 임금이 있어요. 로그 임금. 그럼 실제 거기 나와 있는 우선 데이터에 대한 정보들을 교육 연수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내니까 이러한 분포 모양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걸 나타내는 그거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요걸 보면은 약간 분포도를 살펴보니까 교육 연수에 따라서 로그 임금이 이게 우상향하는 관계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알 수 있다. 거기 세 번째 단락 볼게요. 산포도 밑에서 산포도 있는 그 단락 세 번째 단락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이러한 원재료는요, 양의 기울기를 갖고 있다는 것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두 개 간에는 양의 플러스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우리가 있는데요. 이걸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단락 첫 번째 줄 보세요. 우리는 그러나 교육이 직업의 평균 임금을 결정하는 유일한 변수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게 되면 꼭 교육만 있는 건 아니잖아. 교육 연수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기타 요인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수요 공급할 때 늘상 얘기했었잖아요. 가격, 그 재화의 가격 이외에 소득, 취향 등등등 다른 요인들도 쫙 있게 되고요. 두 번째 줄 보세요. 근로자들이 노동통계국에 또 이제 자신의 급여를 이제 보고해. 교육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임금은 얼마시죠? 왜냐면 그 회사에서는 그걸 자료를 다 어떻게 얻긴 어렵죠. 그러면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낮은 임금을 얘기하면 좀 창피할 수 있잖아. 쪽팔릴 수 있으니까 그냥 약간 부풀려서 얘기를 많이 해요. 늘 그렇죠. 그러니까 고지고대로 믿지 마세요. 수험기간 어떻게 됩니까? 진짜 솔직한 것도 있는데 보통 아니면 제가요 공부는 잘 안 했는데요, 공부한 기간은 짧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보통 그렇지. 시험에 늘 떨어져도 아깝게 떨어지고요. 기간은 가능한 한 짧고요. 다 그렇게 돼요. 물론 이제 그런 사람도 물론 많이 있긴 하고요. 자, 그래서 오류가 이렇게 자꾸 포함된단 말이야. 그럴수록 이 산포도에 자꾸 이렇게 아웃라이어가 자꾸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통계에 대한 예측치를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단락 첫 번째 줄 보세요. 자, 고딕 최적에 찾았습니까? 회귀 분석의 목적은 이러한 산포도를 관통하는 최선의 직선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표들이, 여기 점들이 이렇게 산포도에 나와 있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산포도가 나와 있는데 회귀선을 찾으려고 해요. 17페이지 보시면 여기와 여기와의 관계를 보니까 이렇게 찾으면 이거는 좀 회귀선이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B를 이렇게 찾았어요. 이것도 이 전체를 잘 설명하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찾아서 이것도 전체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잘 설명하는 식이 뭐가 있을까? 대략 이런 직선을 찾아낼 수 있어. 하얀 색깔. 요거를 우리가 찾아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가장 최적의 이 식을 찾아내는 게 바로 회귀 분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회귀선이에요. 16페이지 보세요. 회귀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회귀선을 구하는 공식은 통계학 교과서와 통계 패키지 이런 프로그램에도 다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사실 해보려고 여러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좀 축적이 되면 그래야 좀 상담 같은 거 할 때 좀 전문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정보를 받는 거야. 그래서 정보를 받아서 합격자, 불합격자 이런 것도 알고 합격한 사람의 점수, 그 다음에 이제 나이, 전공이 문과냐 이과냐 뭐 공대냐 경제학 전공이냐 그렇지 않은가 불러 이렇게 하고 뭐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되고 건강이 어떻게 되고 하루의 공부 시간 등등등 이렇게 해서 종합반을 들었나 단과를 들었나 이렇게 해가지고 정보가 누적돼 가지고요 그걸 쭈루룩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상담할 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상담에 저는요 나이가 몇 살이고요 경제학은 전공 하나도 하지 않은 뭐 약간 법정 계열의 뭐 전공을 했고요 졸업한 지는 2년 지났고요 뭐 블러블러 해서 컴퓨터 엑셀에 착착 집어넣으면 네 삐리릭 합격 가능성 68%뭐 이렇게 나오면 좀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나중에 해볼게요. 그럼 좀 뭔가 좀 전문적인 느낌이 나게 합격 가능성 그러는 거지. 뭐 여러분들의 의지 이런 거보다도 이 많은 사람들의 통계치라면 물론 아웃라이어가 있긴 있을 거야. 있긴 있겠지만은 그래도 대충 이제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은 평균 어느 정도 시험 거쳐서 합격하고 또 제가 이제 시험 점수를 줄 거 아닙니까? 2기, 3기 때는 좀 점수를 부여하기도 하는데 그때 점수를 이렇게 부여했을 때 그때 받은 점수 받은 사람들이 실제 점수에 얼마나 이게 좀 잘 이렇게 뭐 적합도가 있게 뭐 이렇게 되는지 뭐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뭐 좀 저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아무튼 정리를 해보면 요 식을 찾아내니까 이렇게 한 거야. 로그를 취한 임금 요거를 보니까 0.869 더하기 개수가 0.143 S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게 뭐야? 교육을 받게 되면 이렇게 임금이 올라간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이게 퍼센티지라고 그랬잖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퍼센티지가 이렇게 올라가는 14% 정도 임금이 올라간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요. 해석해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데 요 기울기가 요거잖아요. 요거. 이게 뜻이 뭐라고요? 교육을 1년 더 받으면 이만큼 임금이 올라가요. 근데 퍼센트로 나타냈으니까 14.3% 임금이 상승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그를 우리가 사용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 평균 교육 연수가 제로인 교육을 안 받으면 이게 절편인 거잖아. 0.869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근데 맨 마지막 줄에 그러나 이런 결과를 사용할 때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면 아니 평균 교육 연수가 제로인 경우는 당연히 존재하지 않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17페이지 가보시면 첫 번째 줄 그래서 평균 교육 연수의 최소값은 9.9년이 되기 때문에 절편은 회귀선을 Y축까지 확장해서 얻어낸 값이다. 이렇게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자칫 잘못해서 거기 해석을 하게 되면 이상한 결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요 회귀석에 대한 이런 비슷한 식은 우리가 많이 보게 되니까 살짝 봤고요. 오차 범위와 통계적 유의성 이거는 그냥 별로 필요 없이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 회귀선을 찾았는데 회귀선에 얼마나 이렇게 밀접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가 이 선을 찾았는데 이 산포도가 스캐터 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분포되어 있는 게 떨어져 있으면 회귀석의 설명력이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이 전체 설명력이 있는가 그거를 거기 나와 있는 뭐 T 통계량이라든가 R 스퀘어 값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것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참고로요. 다별량 회귀 분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회귀 분석을 본다는 게 아니라 요거 비슷한 얘기를 식을 써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게 뒤에 나오게 돼요. 이제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게 꼭 교육 연수 하나만 있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거기 볼게요. 첫 번째 줄에 지금까지는 오직 교육 연수 하나만 독립 변수에 포함시켰는데 앞서도 언급했듯이 어떤 직업을 갖는 경우에
남성의 평균 로그 임금은 아마도 다른 요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요인을 우리가 빼버리게 되면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관련 없는 그런 것들 잘 컨트롤, 통제를 해야 돼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가 만약에 합격 가능성을 얘기해요. 합격의 요인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 학원도 중요할 수가 있어요. 프라임 법학원을 다닌 학원 선택도 있고, 나의 노력도 합격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나의 체력도 합격 요인이 있을 수 있고, 나의 IQ라든가 스터디를 했는가 여부 등등등, 아니면 어떤 선생님을 선택했나, 뭐 학원에 뭐 다 담겨 있긴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야. 난 말이야, 가끔 뭐 그래, 프라임에 다녔더니 합격했어, 이러면 안 되지. 아니 왜요? 이 사람이 진짜 그대로 그런 거 하려면, 무조건 그렇게 설명하려면, 아니 그 사람은 알고 보면 학원의 요인보다 체력과 IQ가 되게 좋은 거야. 뭐 IQ가 뭐 430이고 이래. 그럼 뭐 학원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독학해도 붙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는 뭘 비교하려면요, 다른 어떤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은 일정하다는 가정을 하고 얘기를 진행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에 얘기 보통 뭐 했잖아요. 보통 연기 때나 이럴 때 많이 말씀드리긴 하는데, 담배를 피면 건강에 나빠요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시네 또 이런단 말이야. 우리 할아버지는 담배 폈는데도 90살까지 살았걸랑 이렇게. 그러면 거기서 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몇 살까지 사는가 할 때 담배가 영향을 미친다고 할게요. 사람들의 수명 거기 기간을 본다라고 하면 흡연의 여부, 담배를 피웠는가 여부가 있고요. 애시당초 체력이 무쇠 체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담배를 피면서 엄청나게 또 보약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등등등 이런 식습관도 있고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담배를 피웠을 때 수명이 얼마나 짧아지는가 이걸 얘기를 하려고 하면, 담배를 피웠나 안 피웠나, 담배를 한 대 더 피웠을 때 수명이 얼마나 줄어드는가 이 얘기를 하려면 다른 요인들을 다 고정시키고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중요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간과하게 되면은 결과를 막 이상한 결과로 가. 프라임만 가면 다 합격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뭐 담배를 펴도 뭐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다 똑같다는 전제. 야, 그러니까 니네 할아버지가 만약에 담배를 안 피셨으면 니네 할아버지는 150살까지 살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뭔가 얘기를 할 때요, 이게 가정하는 거야. 다른 요인들은 일정하다는 가정, 세터리스 페리부스를 하고 얘기를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 지극히 당연한 건데, 이거를 만약에 간과하시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거나 어떻게 접근해 나갈 때도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임금에 영향 미치는 걸요, 우리가 확장해 가지고 다른 요인을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어떤 요인이 들어갔나 보면, 교육 연수가 두 번째 달러 보세요. 교육 연수가 주어졌다라고 하면 남성이 주로 취업하는 직업의 임금이 여성이 주로 취업하는 직업군의 임금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남녀 차별이 있다는 것이지, 남성들이 많이 있는 데서는 평균 임금이 좀 높다 이걸 얘기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요인들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차별이라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건 S 교육 연수 기간이고요. 플러스, 자, 여기 P는 뭐예요? P는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요. 거기 감마 해가지고요,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교육 연수고요. 교육 연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 P는 뭐라고요? P는, 네, 거기 나와 있는 게 P는 어떤 직업에서 여성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여성 비율이라고 할게요, 그냥. 그럼 여성 비율이 이제 높을수록 여기 어떻게 되는가 보는 거야. 감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네, 여기 보시면 로그 임금과 S는 거기 보시면 로그 임금과 그 직업에 속한 남성 근로자의 평균 교육 연수를 의미하게 되고요. 자, 멀티플 리그레션이다라고 하면, 다별량 분석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뭐 여러 개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일 마지막 제줄에 한번 보세요. 다별량 회귀 분석에 포함된 각각의 추정 개수는, 자, 거기 밑줄 치세요.
다른 변수는 일정하게 굵은 고딕으로 돼 있잖아. 일정하게 통제한 상태에서 특정 변수가 로그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자, 다시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 베타 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베타는 바로 뭐냐면 얘를 고정시키는 거야. 여성 비율이 일정한 직업군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교육을 한 단위 더 1년 더 받았을 때 로그 임금이 얼마나 변하는가, 임금의 변화율, 이걸 나타내. 우리 그 편미분 한다는 얘기를 쓰죠. 그래서 요것만 놓고 보는 거야. 편미분. 우리가 나중에 보면 한계 효용, 한계 생산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야. 예, 이거는 다 일정하게 고정되는 거야. 얘는 없다라고 할 때 얘만 변할 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로 미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값만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성의 퍼센트지 비율이 1% 더 증가했을 때 임금에 대해서 임금의 증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로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두 번째 줄 보세요. 베타는 어떤 특정 직업군에서 여성 근로자의 수를 일정한 상태, 이게 일정하게 유지시킨 거야. 상태에서 평균 교육 연수가 1년 증가할 때 로그 임금의 변화분을 나타내고요. 감마는요, 그것도 밑줄 치세요. 평균 교육 연수를 일정하게, 그러니까 평균 교육 연수를 일정하게 유지했을 때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하게 되는 거, 그거를 나타내게 됩니다. 알파는 뭐야? 알파는요, S가 빵이야. S가. 그리고 여기 P가 빵일 때 이걸 나타내요. 그러니까 교육도 하나도 받지 않고요. 여성 근로자 비율이 하나도 없어. 다 남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상적인 로그의 임금값, 이렇게 로그 임금값, 그걸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1차 함수식을 써가지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 y는 ax 플러스 b, 이걸 많이 쓰고 미분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식을 이렇게 나타내가지고 우리가 의미를 해석할 때 이거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거를 제대로 보려면 변수가 2개, 여기 3개 있으니까 3차원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에 그 얘기 있어요. 근데 3차원의 그림을 다 그리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그림까지 그리진 않고 통계 프로그램으로 거기 제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실제로 보니까 이거 실제 해보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라고 하면, 자, 이렇게 나왔어요. 0.924 거기 보니까 플러스 0.150 S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네. 0.03 P, 이거 해석해 보세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평균 교육 연수가 1년 증가하면 이거요. 1년 증가하게 되면은 주당 임금이 15% 증가하고, 그러니까 교육을 1년 더 받으면 15% 임금이 증가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요, 여성 근로자 다음 단락 보세요. 이와 더불어 여성 근로자 비율 변수가 요거죠. 여성 근로자 비율 변수가 여기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야. 우선 첫 번째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여성 근로자가 많으면 임금이 좀 떨어지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야. 약간 차별일지 뭘진 또 해석은 또 더 해봐야 되겠지만 통계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많이 근무하는 직업에서 종사하는 남성 근로자의 경우, 남성 근로자가 대다수인 직종에 근무하는 남성 근로자에 비해서, 그러니까 집단이 여성들이 많이 모여있는 집단보다 남성들이 많이 모여있는 집단에 종사하는 남성 근로자가 임금이 이렇게 더 높고, 여성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 집단에 종사하는 남성 근로자는 이렇게 임금이 3% 이게 하락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 자, 여기서 다음 단락 볼게요. 물론 이러한 추정 결과가 그 구축 효과라는 말을 썼어요. 야, 이게 뭐야? 여성들이 많이 있으니까 임금이 떨어지네? 여성들 차별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그냥 획일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하기보다는 다른 요인들도 또 많이 있으니까 거기 나와 있죠. 세 번째 줄에 이에 앞서 직업의 임금을 결정하는 다양한 다른 요인이 있음을 인식하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그 챕터 1장에 나와 있는 부록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거 해야 돼? 할 수 있는데, 이제 학교에서 노동 경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모형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구해다가
자, 한번 분석을 해봐라.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둘 중에 하나지. 통계 데이터 분석하는, 통계 다루는 그게 이제 하나의 꼭지가 있고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약간 내용을 보고 정책을 담당하는데 우리는 전자보다는 후자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아마 가끔은 학교에서 녹용 들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의 성향에 따라서 뭐 통계 처리하는 거 할 수도 있고 정책하는 거 할 수도 있고 막 수리적인 모형으로 푸는 것도 할 수 있고 좀 약간 제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그렇다고 경작과에서 하는 그런 녹용과 같은 약간 어떤 쪽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는 약간 이렇게 간단한 그래프 그리면서 내용 해석하고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인트로에 대해서 좀 그래도 길게 설명드렸는데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해요. 처음에 가닥을 잡을 때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챕터 2장 노동 공급서부터 얘기를 쫙쫙쫙 진행할 겁니다. 아셨죠?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진행하긴 할 건데 속도는 조금 올릴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